아빠 집이 무서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녹음해봐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2세 김말순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주민센터 민원 안내를 마치고 집에 들어선 게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열쇠를 돌리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아가 TV 소리라도 틀어놨을 텐데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 구석에 작은 몸이 웅크려 있었어요. 서아야?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6살짜리 아이가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서아, 무슨 일 있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나쁜 아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여러분은 손주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해야 할 나이에 가장 사랑받아야 할 아이가요. 자기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서아는 착한 아이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울음을 참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게 단순히 아이가 울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날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달래는 데만 급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날 밤 서아는 또 악몽을 꿨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이가 이불을 움켜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잠꼬대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서아가 3살 때였어요. 그 뒤로 아빠 도연이가 재혼을 했고 서아는 일주일에 사흘은 아빠 집에, 나흘은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서아는 아빠 집에 다녀온 날이면 항상 이랬어요. 말수가 줄고 밥을 잘 안 먹고 밤마다 울었어요. 처음엔 새엄마한테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요즘은 정도가 심했어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손만 뻗어도 움찔했어요. 거실 소파 구석에만 앉아 있었고요. 그림책도 안 봤어요.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엄마를 죽였어. 어느 날 서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어요. 의심이 시작된 건요. 도연이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들은 겉보기엔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시청 민원실에서 일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았죠. 재혼한 새엄마 장아린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6살짜리가 자기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말하고 엄마를 죽였다고 말하는 건요.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땐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요. 평생 키운 제 자식이 손녀한테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서아의 떨리는 어깨를 볼 때마다요.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서아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할머니 품에 와서도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말하는 저 아이가요. 그때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주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으셨을까요? 며칠 후였어요. 도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 옷 좀 가져다 줄게. 저녁 같이 먹자. 평범한 핑계였죠. 오후 6시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해운대 센텀시티 쪽 아파트였는데 꽤 깔끔한 동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 같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할인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답게 깔끔한 인상이었죠. 서아는 방에 있어요. 오늘 학원 다녀와서 좀 피곤한가 봐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책을 펼쳐놨는데 한 장도 넘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서아야, 할머니 왔어.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달랐어요. 집에 있을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굳어 있었어요. 더 조심스러웠고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제품으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 집에 있을 땐 제품에 안기던 아이가요. 왜 여기선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나, 나왔어.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 손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아, 사돈어른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할인이가 설명했어요. 제 남동생이에요. 민욱이라고요. 자주 들러서 서아 봐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주 들른다고요? 재혼한 집에 처남이 자주 드나드는 게 일반적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서아의 반응이었어요. 그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요. 아이가 확 몸을 뒤로 뺐어요. 책을 가슴에 꽉 껴안고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아야, 삼촌이 딸기 우유 사왔어. 민욱이라는 남자가 다가갔어요. 봉지에서 딸기 우유를 꺼내 흔들어 보였죠. 웃으면서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어요. 6살짜리 아이의 눈에서 공포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등골이 싸늘해진 게요. 이 남자가 뭔가 했구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서아의 움츠러든 어깨, 떨리는 손, 피하려는 몸짓이요. 전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서워. 어머님, 차 한잔 하세요. 할인이가 차를 내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서아한테 가 있었죠. 민욱이란 남자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제 집처럼요.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요. 언제든 들어오고요. 아이 옆에 스스럼 없이 앉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이가 있는 결혼한 누나 집에 남동생이 매일 드나드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셨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도연이는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고요. 서아는 제가 떠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아가 몸을 뒤로 뺐던 순간이요. 책을 꽉 껴안고 떨던 모습이요. 그리고 제게 보낸 도움의 눈빛이요. 할머니, 나 무서워.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아동 성범죄, 삼촌, 징후 같은 단어들을요. 나온 기사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아이가 특정 사람을 피한다. 몸을 움츠린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말한다. 전부 해당됐어요. 전부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서아가 자고 있었지만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혹시 민욱이란 사람이 정말 그냥 조카를 챙기는 삼촌일까?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의심을 품은 날이요. 그리고 아들을 믿는 것과 손녀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한 날이요. 다음 날부터였어요. 저는 행동을 시작했어요. 원래 하던 주민센터 봉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오전 근무로 바꿔달라고 했죠. 그리고 오후가 되면 도연이네 아파트 근처로 갔어요. 감시를 한 거예요. 제 아들 집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서글픈 일이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평생 키운 아들을 믿지 못해서 몰래 지켜봐야 했다는 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서아를 지키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막연한 의심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아파트 입구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거기서 보면 아파트 현관이 다 보였거든요. 오후 3시 30분쯤이었어요. 할인이가 서아 손을 잡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었죠.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10분만 기다려보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40분. 편의점 봉지를 든 남자가 나타났어요. 민욱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요. 스스럼 없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연일까? 그날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냥 마침 조카 보러 온 거라고요. 하지만 이틀 후 목요일에도요. 똑같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할인이와 서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요. 장민욱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금요일도요. 토요일도요. 전부 똑같았어요. 시간도, 패턴도, 심지어 들고 오는 것도요. 우유, 과자, 빵. 항상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마치 핑계처럼요. 일주일을 지켜봤어요. 그 남자는 서아가 집에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요. 저는 아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요. 그 짧은 사이에 민욱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초조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1시간쯤 지나서 장민욱이 나왔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손에는 빈 봉지를 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아를 데리러 갔어요. 아이는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요. 서아야, 할머니 집 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나가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였어요. 서아야, 오늘 민욱 삼촌 왔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이 뭐 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작은 손이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고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6살 아이가요. 그날 밤이었어요. 확신한 게요. 저 남자가 뭔가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증거가 없었죠. 제가 본 건 남자가 집에 드나드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제 손녀가 삼촌을 무서워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민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아이한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6살 아이한테 삼촌이 내게 나쁜 짓 했니? 라고 물으면요. 그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될 테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대로 두면 안 돼. 증거를 잡아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었어요. 기자가 말했죠. 피해 아동의 진술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녹음.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녹음을 하면 되겠구나.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들을 수 있겠구나. 잠깐, 그게 가능할까요? 서아 가방에 녹음기를 넣으면요. 그럼 집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불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서아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결심했습니다. 녹음기를 사자. 그리고 직접 확인하자. 설령 그게 제 착각이라 해도 확인은 해야 한다. 지금 돌아보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손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주를 지키기 위해 불법을 무릅쓸 수 있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서면 전자상가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작은 가게들이 빼곡했죠. 한 곳씩 들어가서 물었어요. 녹음기 있나요? 작은 거요. 어느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어디 쓰시게요? 거짓말을 준비해뒀습니다. 손주 영어 수업 녹음하려고요. 아이가 배운 거 집에서 복습시키려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어요. USB 모양의 작은 기계를 꺼내더니 보여줬습니다. 이거 쓰기 편해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12시간까지 녹음 가능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얼마예요? 3만 원이요. 비싸지 않았어요. 바로 샀습니다. 주인이 사용법을 알려줬죠.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빨간 불이 한번 깜빡이고요. 그럼 녹음이 시작된다고요. 컴퓨터에 꽂으면 파일로 저장돼요.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와서 손에 쥔 녹음기를 봤어요. 이렇게 작은 게요.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죠. 분홍색 캐릭터 가방이었어요. 지퍼를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공책, 필통, 물병이 들어 있었어요. 가방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녹음기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빨간 불이 한번 깜빡이고 꺼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어요.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아 보낼게. 오늘은 아빠 집에서 자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늘 그랬듯이요. 오후 3시에 서아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봤죠. 집에 가기 싫다는 게 느껴졌어요. 서아야, 오늘 하루만 있다가 내일 할머니가 데리러 올게. 응.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할인이가 나와서 서아를 맞았습니다. 서아야, 어서 와. 미소를 지었지만요. 뭔가 어색했어요.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장민욱이 올까? 10분을 기다렸어요. 오후 3시 40분. 역시나 나타났어요. 편의점 봉지를 든 장민욱이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배터리는 충분할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먹지도 못했어요. 계속 시계만 봤죠. 내일 아침이 되면요. 서아를 데리러 가서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아파트로 갔어요. 서아를 데리러 온 거예요. 할인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요? 응, 오늘 병원 가야 해서. 서아 데리고 가야 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죠. 서아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는 얼굴이었어요. 차에 태우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아침을 먹였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렀죠. 아이가 나간 뒤였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쪽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꺼져 있었어요. 배터리가 다 된 건지 녹음이 끝난 건지 알 수 없었죠. 컴퓨터를 켰어요. USB 단자에 녹음기를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잡음 뿐이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발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야, 간식 먹어. 할인이 목소리였어요. 응. 서아의 작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그때였어요.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나, 나왔어. 장민욱이었어요. 왔어? 서아, 간식 먹고 있어. 응.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파에 앉는 소리, TV 소리가 커졌고요. 한참을 그렇게 평범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실망이 밀려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제 의심이 틀렸던 걸까요? 그런데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왔어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할인이가 말했어요. 응. 오늘 일찍 끝났어. 도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피곤한 기색도 없었죠. 서아는 방에 있어요. 그래.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걷는 소리, 문 여는 소리. 그리고요. 서아야.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이의 작은 대답이 들렸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아졌고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사진 또 봤지? 아니. 거짓말하지 마. 서랍이 열려 있었어.
미안해.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그 말이 들렸을 때요.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어. 알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넌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죽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돼?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서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울 자격도 없어. 흑, 흑. 그만 울라니까. 쿵 소리가 났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서아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도연의 거친 숨소리, 서아의 흐느낌,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괴물은 밖에 있지 않았어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손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을요. 녹음 파일을 들은 뒤로 사흘을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밤에는 잠도 안 왔어요. 서아는 유치원 갔다 오면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 아이가 물었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목소리로 가득했거든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자책이 밀려왔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돈어른, 저 장민욱이에요. 그 남자였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녹음 파일 속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서아가 몸을 움츠렸던 모습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어머님, 저 한번 뵙고 싶은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전화론 어려워요. 어머님이 계신 대로 제가 갈게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이 남자가 뭘 말하려는 건지요. 혹시 자기가 한 짓을 고백하려는 건지요. 알았어요. 오세요. 1시간 뒤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장민욱이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요. 뭔가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하는 방에 있었어요. 아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민욱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뭘 말하고 싶으신데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민욱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아 때문에 오신 거 알고 있어요. 뭐요? 제가 도연이 형님 집에 자주 가잖아요. 어머님이 의심하시는 거 알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감시하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장민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를 지키려고 간 거예요. 뭐라고요? 형님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해요. 말로만요. 때리진 않지만요. 말이 너무 심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민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누나랑 저는 걱정이 돼서요. 매일 간 거예요. 형님이 퇴근하기 전에요. 서아가 혼자 있으면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제 매형이에요. 누나 남편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두려워요. 장민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은 전 부인한테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서아 엄마요. 사실 형님이 폭행을 자주 했대요. 숨이 멎었어요. 서아 엄마를 자주 때렸대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집안에선 달랐어요. 그게 무슨... 서아 엄마는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난산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후유증으로 죽은 거라고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장민욱이 말했어요. 서아 엄마는 출산 후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냐고 했죠. 매일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서아가 2살 때요. 아파트 옥상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장민욱이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그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요. 형님은 서아한테 그렇게 말해요. 매일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다고요. 넌 엄마를 죽인 아이다고요. 장민욱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학대이고 폭력이에요. 6살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요. 그럼 왜?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저한테 말하든지 누나가 못하게 했어요. 장민욱이 대답했어요. 누나는 형님을 무서워해요. 그 사람한테 맞을까 봐요. 그래서 참고 있어요. 대신 제가 매일 가는 거예요. 서아와 누나를 지키려고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이 사람은 서아를 해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구나.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의심했어요. 범죄자로 몰았죠. 죄송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오해했어요. 당신을... 괜찮아요. 장민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서아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괴물이고요. 내가 의심했던 사람이 천사였다는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을요. 어머님, 장민욱이 말했어요. 서아를 구해주세요. 제발이요. 어머님이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어떻게? 신고하세요. 증거가 있으시잖아요. 뭘요? 녹음 파일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서아 가방에서 봤어요. 작은 녹음기요. 어머님이 넣으신 거 맞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찬성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해요. 형님을 막으려면요. 장민욱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서아를 구해주세요. 이대로 두면 서아는 평생 그 말을 듣고 자랄 거예요. 넌 엄마를 죽인 아이라는 말을요. 그럼 서아도 엄마처럼.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알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장민욱이 돌아간 뒤에요. 방에 가서 서아를 봤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보였어요. 평온해 보였지만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아들이든 뭐든 서아를 지켜야 해.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장민욱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서아를 구해주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컴퓨터를 켜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죠.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미안해요, 아빠. 서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일을 끝까지 듣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신고해야 해. 아들이라도 이건 아니야.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직접 신고한다는 게 끔찍했어요. 35년을 키웠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킨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 손으로요. 새벽 내내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죠. 7시쯤 서아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아침 먹어야지.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6살짜리의 손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아들은 그 다음 문제야. 아침을 먹이고 서아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나간 뒤에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아동학대 신고 부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소가 나왔습니다. 연제구에 있었어요. 멀지 않았죠. 전화번호도 나왔어요.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올렸다가 내렸어요. 전화할까, 직접 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건 전화로 할 일이 아니었어요.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증거를 내밀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해서 얼굴이 상했더라고요. 눈밑이 검고 볼이 꺼졌어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해야 하는 일이야.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어요. USB도 함께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도요. 서아가 울던 날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연제구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부산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카페는 문을 열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분쯤 걸렸을 거예요.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간판이 보였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어요. 다시 문 앞으로 갔다가 또 돌아섰죠. 들어가면 끝이야. 되돌릴 수 없어.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서아 데리고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평온하고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제가 일찍 퇴근할게요. 서아랑 외식하고 싶어서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외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겉으론 좋은 아빠인 척하면서요. 집에선 아이한테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 순간이었어요. 발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몇 개와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직원이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네, 앉으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사회복지사 김현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녀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김현주 씨가 차를 한 잔 내밀었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녀는 6살이에요. 이름은 이서하고요. 네. 서아 아빠가, 제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를 학대를 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요. 눈물이 났습니다. 김현주 씨가 휴지를 건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서아가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했던 것, 장민욱을 의심했던 것,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던 것, 녹음 파일에서 들은 목소리까지요. 파일이 있으세요? 네.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현주 씨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김현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일이 끝났을 때요. 그분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예요. 그렇죠? 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신고서를 내밀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작성해 주세요. 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피해 아동 이름 이서아. 피해 아동 나이 6세. 신고자와의 관계 조모. 학대 유형 정서적 학대. 그리고 가해자 란이 있었어요. 가해자. 그 단어를 보는 순간요.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써보셨어요. 내 자식 이름을 가해자란에 쓴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김현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가해자 아빠 이도현. 그 한 줄을 쓰는데요. 평생이 걸린 것 같았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고서를 김현주 씨에게 건넸어요. 잘하셨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동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면 경찰과도 협조할 거고요. 서아는 안전할까요? 보호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그날 오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신고서에 썼던 그 한 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해자 아빠 이도현. 제 아들이었어요. 평생 사랑했던 제 아들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신고 후 한 달이 흘렀어요.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나갔고요. 경찰이 도연을 조사했어요. 서아는 제 집에서 지냈죠. 임시보호 조치였습니다. 도연이는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아이를 학대했습니까?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따졌을 때 아들의 목소리는 억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게 연기라는 걸요. 녹음 파일이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도연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그리고 오늘 가정법원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법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장민욱이었어요. 할인이도 함께 있었고요. 증인으로 나오신다면서요. 장민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본 걸 말씀드려야죠.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할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말할 거예요. 제가 본 것들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고 양옆으로 변호사석이 있었죠.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제 눈과 마주쳤을 때요.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맞나? 낯설었어요. 평생 봐온 얼굴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배준석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엄격한 인상이었죠. 피고인 이도현, 일어서십시오. 도연이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이서아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대답하십시오. 부분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이에게 엄격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화가 치밀었어요. 교육이라고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말이 교육이라고요? 그렇다면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서기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스피커가 켜졌어요. 그리고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너. 도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사진 또 봤지? 아니.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서랍이 열려 있었어. 미안해.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그 말이 나왔을 때요.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어. 알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넌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죽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돼?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서아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 울 자격도 없어. 흑, 흑. 그만 울라니까.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서아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요. 파일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다시 들어도 끔찍했거든요. 제 손녀가 그렇게 울고 있는 소리가요. 피고인. 판사가 말했어요. 이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피고인 본인입니까? 네.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셨죠?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하십시오. 자주 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증인 장할인, 나오십시오.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입니까? 네. 피해 아동의 계모이고요? 네. 증인은 피고인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봤습니까?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했어요. 어떻게 심했습니까? 매일, 매일 그 말을 했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어도 장난감을 떨어뜨려도 조금만 실수해도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증인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남편이요.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전 부인한테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할까 봐요.
전 부인에게 뭘 했습니까? 때렸어요. 자주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동생 민욱이한테 들었어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제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아를요.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매일 와달라고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서아 옆에 있어 달라고요. 할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부족했어요. 제가 약했어요. 증인 내려가도 됩니다. 할인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지나가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작게 속삭였어요. 증인 장민욱 나오십시오. 장민욱이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처남입니다. 피해 아동을 자주 봤습니까? 네. 거의 매일 봤어요. 왜 매일 갔습니까? 서아를 지키려고요. 장민욱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형님이 아이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말로요. 제가 없으면 아이가 혼자 그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아이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걸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요. 형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넌 나쁜 아이야. 엄마 죽인 아이야. 그런 말들이요. 장민욱이 주먹을 쥐었어요. 제가 들어가면 형님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간 거예요. 증인 내려가십시오. 판사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학대로 규정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6살 아동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망치를 들었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이도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양육권은 조모 김말순에게 부여하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교육과 심리치료를 명합니다. 쿵!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서아를 지켰어요. 제 손으로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할인과 장민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민욱이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두 분이 없었으면.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할인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서아를 지킨 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5월의 오후였죠. 지금 생각하면요. 그날 법정에서 울려 퍼진 녹음 파일이요. 서아의 울음소리가요. 제 귓가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요.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걸요. 서아는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법정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어요. 서아는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왔거든요. 법원 명령이었죠. 도연이는 이제 서아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무척 힘들었어요. 서아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잠꼬대를 했어요.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죠. 서아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됐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특히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걸립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에게 놀이치료가 필요해 보여요. 상담센터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 다음 주부터 서아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센텀시티에 있는 작은 상담소였습니다. 윤가온이라는 젊은 상담사가 서아를 맡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목소리가 따뜻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서아는 회복할 수 있어요. 첫 상담 후에 윤가온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서아는 지금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바꿔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마다 달라요.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 분명 나아질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소에 갔어요. 처음엔 서아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놀이방에 앉아서 인형만 만지작거렸죠. 윤 선생님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인형놀이를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아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응? 나는 나쁜 아이야? 그 질문이었어요. 윤 선생님이 서아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서아는 좋은 아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지. 하지만 아빠가 틀렸어. 서아 잘못이 아니야. 서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과 달랐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참지 않고요. 상담실 밖에서 저도 울었어요. 아이가 드디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참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서아가 조금씩 변했어요. 말수가 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할머니, 친구가 생겼어. 작은 변화였지만요. 제겐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아가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빠가 힘들었나 봐. 엄마가 떠나서 그래서 화났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선생님도 그랬어. 내 잘못이 아니래. 맞아. 서아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이었어요. 서아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푹 잤죠.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아이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우리 서아가 회복하고 있구나.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서아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그림을 그려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야. 분홍색 치마를 입은 사람을 그렸더라고요. 옆에는 노란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건 나야. 우리 같이 손잡고 있는 거야. 예쁘다, 우리 서아.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아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물었어요. 할머니, 응? 나 좋은 아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석 달 전 서아가 나는 나쁜 아이야라고 말했을 때요. 제 가슴이 찢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질문이 달랐습니다. 나쁜 아이야가 아니라 좋은 아이야? 였거든요. 서아한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지. 정말? 정말이야.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야. 서아가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요. 알았어요.
서아가 회복했다는 걸요. 그날 밤이었어요. 서아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 쓰고 있었어요. 들여다보니 편지였습니다. 뭐 쓰는 거야? 엄마한테 편지 써. 엄마한테? 응. 서아가 보여줬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랑 행복해. 나도 나를 사랑해.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나를 사랑해. 그 한 줄이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석 달 전 서아는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나는 나쁜 아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서아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 서아, 정말 대단해. 할머니도 사랑해. 할머니도 서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아가 일어나자마자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해변 갈까? 해변? 응. 엄마 편지 바다에 띄워주고 싶어. 해운대 바다로 갔어요. 5월의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따뜻했어요. 서아가 편지를 병에 넣었어요. 꼭꼭 막고는 파도 쪽으로 던졌습니다. 병이 물에 떠서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서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랑 행복할게. 걱정 마. 아이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7살 아이의 맑은 미소만 있었죠.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집 가자. 배고파. 그래, 우리 서아 좋아하는 거 해줄게. 떡볶이. 알았어.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편지를 담은 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면서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생각했어요. 서아는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서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였는데 목소리가 맑았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요. 서아가 위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하늘 예뻐. 그러네. 나도 예뻐? 당연하지. 우리 서아가 제일 예뻐.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손을 잡고 건넜습니다. 그날 저녁 떡볶이를 해줬어요. 서아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볼에 떡볶이 국물을 묻히고 웃었죠. 저도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거창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손주랑 밥 먹고, 웃고, 손잡고 걷는 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서아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그림을 봤어요.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와 서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일을 했다고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요. 아들 대신 손녀를 선택한 거요. 침묵 대신 행동을 선택한 거요.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서아의 웃음을, 서아의 노래를, 서아의 나도 나를 사랑해를요. 창문을 닫았어요. 서아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요.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잘 자, 우리 서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앞으로도 쭉.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아의 미소가 보였어요. 그게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손녀의 미소, 손녀의 행복, 손녀의 내일이요. 그걸 지켜낸 거예요. 제 손으로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들을 떠올려요. 녹음기를 샀던 날, 신고서를 썼던 날,
법정에서 망치 소리가 울렸던 날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서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밤에도 잘 자고 매일 웃어요. 할머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그렇게 자랑하는 손녀를 볼 때마다요.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데 망설이고 계신가요? 두렵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